오늘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높은 고금리의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경기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준금리의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0.5%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시장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을 20년 넘게 좀 경험을 한 그런 사례들,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임성배TV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진정성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기준금리가 0.5% 인하를 했는데 이제 빅컷, 0.5% 이상 인하하는 것을 빅컷이라고 얘기를 하고 베이비컷이라고 해가지고 0.25% 소폭 이제 인하를 하는 것을 베이비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어떻게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0.5%의 이제 큰 폭의 빅컷 인하가 이루어진 시점이 이제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죠. 기준금리가 0.5% 인하를 이제 결정을 했고 빅컷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0.5% 이상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가 많이 둔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빅컷을 이제 실행을 했고, 이 미 연준 코로나 여파로 이제 금리를 낮췄던 시기가 2020년 3월 이후에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고금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있어서 금리 인하의 시기를 이제 기준 시점으로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금리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일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2022년 1월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금리는 0.25%, 굉장히 저금리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5.5%까지 올라갔고요.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됐었죠. 하지만은 오늘 이제 빅컷 이루어지면서 0.5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5%의 금리가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에 1.25%에서 최근에는 3.5포인트까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금리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의 그 개연성이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더욱더 인하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시점이고, 올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 보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입지가 좋은 곳들의 아파트의 가격들은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지금 8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주춤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전 고점을 돌파하고 많은 수요들이 일어나고 거래 건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시점 속에서 미국에서 이제 빅컷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에 변동을 주는 요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리, 물론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수요와 공급, 네 번째 부동산 정책. 이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많은 그런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네 가지 국면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일 때 많은 사람들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굉장히 큰 폭의 부동산 상승이 있었고 하락을 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하락된 폭에서 다소 많이 올라간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 속에서 경기가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경기를 활발히 좀 돌아갈 수 있게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시점이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B컷을 통해 가지고 0.5포인트를 이제 내렸는데 이렇게 0.5포인트의 B컷을 실행했던 저기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B컷을 실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많이 미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뭐 2015년 까지 정체기를 좀 맞으면서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제 보이게 됐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의 가격 변동 요인에 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가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되겠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을 이제 포인트를 잡고 투자하라고 이제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큰 틀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라든가 수요 공급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같은 네 가지의 지표 모두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금리만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경기 상황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수요 공급 측면만을 또 중요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 공급을 이제 줄여서 수급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7년도 이후에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시점이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도권의 이제 공급 물량,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건설 자재 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급 시기를 자꾸 늦추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이제 이러한 그 건설 자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포기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전 청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약을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요 공급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2027년 이후에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저 역시도 2027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수급에 의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또 상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시점 포인트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본다면은 가격 변동을 주는 요인들 중에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기업들이 이제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면서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재투자를 해가지고 경기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B컷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한쪽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점이 왔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금리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시기가 왔을 때 부동산 꼭 투자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단편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다 라는 그렇게 딱딱 정해진 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잘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 자녀들이 또는 내가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러한 핵심적인 과목들을 공부를 잘해야지 1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1등이라고 하는 석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이런 모든 과목의 평균을 내 가지고 1등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석차를 1등, 2등, 3등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한 과목만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하나를 빵점을 맞게 되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과목들을 골고루 잘 해야지 내가 1등이라고 하는 석차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금리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기 상황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의 요소만 딱 보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 지표를 가지고만 투자에 큰 성패를 낼 수 있다, 이 얘기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의 시점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국어라고 하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만 보면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1등이라고 하는 공부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현장답사를 진행을 했지만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어쩌면은 좀 더 부동산 가격들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위험한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조심히 다가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이 있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사람들의 심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수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의 하나하나 요소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금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빅컷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리 인하의 요소가 어떤 심리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부동산에 저금리로 기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심리를 아마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의 변동 요인들 중에 어떠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심리 요인인지 플러스 심리 요인인지, 어떤 부분들은 마이너스 심리 요인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작용이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고점을 돌파했다.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하는 플러스 요인의 심리가 작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경기가 만약에 지금 현재 나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심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플러스의 심리가 될 것이고요.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화 정책이 기조가 된다면 플러스의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 해가지고 만약에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완화 정책들의 강화 정책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봐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심리 중에 이 심리,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 큰지 하락의 요인이 큰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국지적으로 다 다르죠.
공급이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역마다 이 심리 상태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금리 인하가 뭐 부동산의 위기가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는 데드라인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을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최근에 5일 전에 쓴 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입니다. 지난주 다산 신도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최저점 대비 현재 2억 원 이상 회복을 했고 별내선 8호선 개통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라는 글을 쓰면서 여기에 대한 후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의 후기 글들을 좀 보시라고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단에 이 네이버 카페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내가 했을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리라고 하는 심리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의 심리 요인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신의 영역이고 굉장히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넘은 부동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답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현장 답사를 지금 다니고 있겠습니까?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지금이 이제 투자 타이밍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늘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가지고 이 금리만 가지고 투자 시점을 잡는 사람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금리 인하와 인상을 가지고만 투자 시점을 잡는 사람들이 만약에 맞았다면 다 1조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억 원 고사하고 10억 원의 순수 자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컴퓨터만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진짜 현장을 돌아보시고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터넷의 실거래 가격이 아닌 실제로 부동산 현장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만나는 손님들은 어떤 고객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금리 인하가 되는 타이밍,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을 통해서 가장 잘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아가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한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매도한 부동산들에 대한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서는 100%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은 이 펜딩이라고 하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는 비공개 영상을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정보 이 한정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 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저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들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금리 인하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들, 제3자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현재 상황들, 경제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